5단원 생식과 유전에서 두 번째 파트인 사람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생식기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관부터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정소입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를 지칭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소라는 부분입니다. 정자가 잠시 머물면서 성숙하는 장소입니다. 수정관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정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크게 네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난소입니다. 난자가 만들어지고 배란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배란이라고 하는 건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로 수란관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인데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를 지칭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는데 얘가 바로 수란관에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장소이고 질은 정자와 태아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정자는 바깥에서 질을 통해 자궁 내부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태아는 자궁 내부에서 바깥으로 질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서로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궁 내부와 바깥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자와 태아는 둘 다 질을 통해 이동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의 생식세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자입니다. 정자는 남자의 생식세포를 지칭합니다. 정소에서 감수분열 결과 생성이 됩니다. 한 개의 모세포당 정자는 4개가 생성이 됩니다. 정자의 구성은 크게 머리와 꼬리로 나뉘게 됩니다. 머리에는 핵이 존재하고 핵 안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꼬리는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난자 살펴보겠습니다. 난자는 여자의 생식세포입니다. 난소에서 감수분열 결과 생성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한 개의 모세포당 일단 4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4개 중에 임의로 1개만 난자가 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4개가 딸세포긴 하지만 4개가 다 됐다, 이제 난자가 되는 게 아니라 1개만 임의로 난자가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자의 감수분열과 난자의 감수분열입니다. 여기에 뭐 제1정모세포, 뭐 제1난모세포, 제2정모세포, 뭐 이런 난원세포, 정모세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용어들은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고 제가 알려드리는 극체라는 개념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당연히 정자, 난자 개념 알아야 되고 극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용어들은 지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극체라는 게 뭔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체는 이 난자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그마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자면 이 정도가 극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제1난모세포인데 즉 이 세포에서 생성된 극체는 모두 3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3개가, 여기서 이렇게 2개, 여기서 1개 생성됐기 때문에 총 3개의 극체가 생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의 극체는 모두 퇴화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자와 극체는 세포질의 양에서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극체는 난자가 될 정도의 세포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자가 되지 못해서 당연히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림을 더 살펴보자면 제1감수분열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에서 세포질이 몰빵이 됩니다. 몰빵이 된 애는 다시 분열을 해서 다시 난세포로 세포질을 몰빵해 줍니다. 반면에 몰빵되지 못한 애들도 제2감수분열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세포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극체가 됩니다. 첫 번째 감수분열에서 세포질 몰빵을 받지 못한 애들은 제1극체가 되고 두 번째 감수분열에서 세포질 몰빵을 받지 못한 애들은 제2극체가 됩니다. 제1, 제2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세포질 몰빵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극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몰빵을 받은, 선택을 받은 친구가 나중에 난자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극체라는 개념 때문에 임의로 1개만 난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거 4개 중에서 뭐 어떨 때는 얘한테 몰빵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얘한테 몰빵될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마다 임의로 선택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난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자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자와 마찬가지로 23개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사람 기준입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질에는 양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포질은 나중에 태아가 자랄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기가 커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세포는 바로 난자입니다. 세포질이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랄 영양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세포질이 몰빵되어 있어서 난자는 인간의 세포 중에 가장 크다라는 것도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자와 난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는 생성은 정소에서 되고요. 난자는 난소에서 생성됩니다.
크기는 굉장히 작고요. 정자가 굉장히 작고 난자는 세포질이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가장 크다라는 것도 기억을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자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난자는 운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색체의 개수는 사람 기준으로 정자는 23개, 난자도 23개입니다. 얘네들이 수정되면 23개랑 23개가 결합하기 때문에 총 46개의 염색체가 됩니다. 이 46개라고 하는 건 체세포와 염색체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자는 꼬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 난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질에 양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보통 세포보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몸에서 제일 클 정도로 정말 세포질이 커서 크기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식세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